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60입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낸 거죠. 중학교 국어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내로 조용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단정하고 얌전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허전했습니다. 뭔가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제가 스스로 꽁꽁 눌러 담아두고 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은 날이 다반사였고 잠자리도 언제부턴가 사라졌죠. 그게 원래 결혼이라는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 안에 웅크린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자라는 사실, 누군가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 같은 것들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동생 소영이가 본가에 부모님을 잠깐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이상우 씨였죠. 제 매제였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는 명절 때나 가끔 마주치는 사이였고 딱히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본가에 머물면서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선영 누님이라고. 그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입에서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그냥 여보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불렀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누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누님 오늘 날씨가 춥던데 괜찮으세요? 작은 대화, 짧은 시선, 따뜻한 말투. 그 사소한 것들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 전등이 나갔어요. 제가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상우 씨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가 전등을 고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뜻밖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지? 전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미쳤지. 여동생 남편인데. 이건 금기야 해선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지만 감정이라는 건 결코 논리로 막을 수 없더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를 피하려고 애썼어요. 일부러 방에만 있었고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발소리가,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를 걷다가 이상우 씨방 앞을 지나게 됐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혹시 잠 못 드세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님도 그러신가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 놓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들어오시겠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를 걷다가 이상우 시방 앞을 지나게 됐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혹시 잠 못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 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침묵만 나눴고 어떤 날은 지난 상처를 고백했죠. 그는 제게 말했어요. 자기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요양보호사로만 살아왔다고요.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고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우리는 작은 주방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말없이 한 잔, 두 잔. 그러다 제가 울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저 아내, 며느리, 선생님으로만 살아왔지.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욕심도 판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위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위로.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엔 비밀이란 게 없죠. 결국 이 일은 여동생 소영이에게 들통났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영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 그 사이에서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나를 죽이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걸요. 남은 생을 나로 살고 싶다는 걸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상우 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죄인이겠죠. 가족을 배신한 여자, 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파렴치한 여자. 맞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고 우기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 지금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습니다. 진짜로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나 자신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참아야 한다는 이유로, 체면 때문에,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